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탕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국제수학자대회가 열렸던 2014년도에 서울 코엑스의 연사로 오셔서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2022년 정수론의 중요한 문제인 란다우 지겔 가설에 대한 진전을 발표해서 아직 저널의 검증을 거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자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탕장은 상하이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는 10대였을 때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0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독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베이징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퍼듀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진학해서는 대수계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가 박사학위 이후에 구직을 하던 시점이 구소련이 붕괴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뛰어난 러시아 수학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넘어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사학위 예정자가 학계에 자리를 잡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사학위 예정자가 수학계에서 직장을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박사 졸업 논문 작성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학위 논문을 심사해주시는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시니어 수학자들에게 추천서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대개 서너 통의 추천서들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공고가 나온 교수직이나 포닥직에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지도교수의 추천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도교수는 제자가 학위 과정 동안에 어떠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왔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탕장은 놀랍게도 지도교수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가 추천서를 안 혹은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탕장은 박사학위 시절에 풀릴만한 문제들보다는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못 풀렸던 그런 난제들을 푸는 데 줄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쉬워서 풀릴만한 문제들이지 박사학위 논문이 될 법한 문제들을 단 하나 푸는 것도 보통 몇 년의 기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는 박사과정 동안에 자코비 가설이라고 부르는 대수기의 한 난제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여러 마찰들이 있었고 서로 의가 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얻지 못했던 그는 실제로 논문 실적도 학위 과정 동안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사를 받은 시점에서 그는 학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탕장은 박사 졸업 이후에도 놀랍게도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작 그가 수학계의 오래된 미제들 혹은 난제들을 정말로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오직 이탕장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없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탕장은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아르바이트들로 생계들을 이어나가면서 본인의 수학 연구를 지속해 나갑니다. 심지어 한때에는 그는 살 곳을 구하지 못해서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 나갔던 그런 기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던 그는 1999년 박사학위를 받은 지 8년 후에 뉴햄프셔 대학의 강사로서 고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점에서도 단 한 편의 수학 논문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명의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은 1991년부터 약 10년이 흐른 2001년에 듀크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저널의 첫 논문을 게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1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편의 논문이니 실적을 요구받는 학계의 인정을 받기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는 여전히 강사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탕장의 삶의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2005년 그의 나이가 10일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의 소수, 1보다 크면서 약수가 1과 자신뿐인 자연수의 간극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성과의 논문을 읽으면서 그는 쌍둥이 소수 가설이라는 난제에 관심을 갖고 2008년도부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던 중 그는 2012년 여름에 지인들과 휴가를 즐기다가 불현듯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쌍둥이 소수 가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아카이브에 올리자마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개 수학계에서 논문이 검증되는 과정은 수개월에서 1, 2년 혹은 그것보다 더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탕장이 아카이브에 그의 논문을 올리고 나서 약 3주 만에 수학계에서 대단히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수학자가 너무 어려운 난제를 풀었다고 발표했으니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사람들은 그 해법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탕장의 작업은 2014년도부터 권위 있는 여러 상들을 수상하면서 그는 학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결과로 그가 강사로 일해온 뉴햄프셔 대학이 2014년도에 정교수로 채용이 되고 곧 이어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의 수학적 성취와 업적은 이탕장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감당한 인내에 대한 한 가지 보상입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조용한 편이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천재성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외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탕장은 수학의 즐거움 채널지기의 오피스 옆 오피스를 쓰시는 분이셔서 복도 지나다니며 서로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그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굵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기로 결정한 길을 스스로가 정말로 믿어주고 막상 정말 쉽지 않은 순간들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그런 모습이죠.
그는 실제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뚝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설령 그가 그런 성취들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런 방향의 삶을 살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성취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은 거죠. 본인이 고민하고 싶었던 난제들을 본인의 방식대로 고민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일관성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만의 수학적 체계와 또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단서들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그게 어느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였던 거죠. 업적 자체에 대한 부러움보다는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면의 경고함을 본받고자 애써야겠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긴 세월 속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내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